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소위 10배거, 그러니까 10배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특히 그 숫자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정량적 기준들이요. 네, 좋습니다. 당신 자료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꽤 구체적이어서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R&D 효율성, 또 시가총액과 주가 범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관점까지. 맞아요. 그 기준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볼까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걸 20% 이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네, CAGR 20%. 이게 그냥 단년도 성장률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리 효과가 들어가니까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20%씩 잘 크다가 갑자기 4년 차에 10%로 꺾여도 CAGR로 보면 대략 한 14.5, 그 정도 진짜 추세가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0%라는 기준은 확실히 좀 꾸준하고 견조한 성장을 찾는 필터가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당신 자료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아,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네. 높은 CAGR 숫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뭐랄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한 기반에서 나오는 건지, 운영 효율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같은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이게 진짜 유기적 성장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유기적 성장이라 결국 기업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랑 연결되겠네요. 그게 바로 다음 기준인 R&D 효율성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R&D 투자 1달러당 매출 성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R&D 투자 회수율 같은 걸 본다고요. 사스 기업은 한 2달러에서 4달러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요. 네, 그런 지표도 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R&D 지수 같은 것도 참고할 수 있겠죠. 핵심은 결국 그 R&D 투자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스로 매출을 키우는 동력이 되느냐. 아, 기술 기업들한테는 이게 특히 중요하겠네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는 거니까. 바로 그거죠. 당신 자료들이 괜히 이걸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가총액하고 주가 기준인데요. 당신 자료에서는 시총이 한 2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네, 그리고 주가는 20달러 미만. 주로 소형주나 중형주 범위죠. 이게 재밌는 게 당신 자료 중에 토마스 불콜스키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아, 네. 텐베거 분석한 거요? 네, 거기 보니까 실제 텐베거의 77%가 시총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폭발력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당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소형주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를 때도 크지만 내릴 때도. 네. 그리고 경기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제값에 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이죠. 리스크 관리가 필수겠네요. 아, 그리고 주가 20달러 미만 기준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이것도 불코스키 연구를 보면 텐베거 절반 이상, 한 55%가 5달러 미만에서 시작하긴 했어요. 오, 꽤 낮은 가격에서 시작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1달러 미만 동전주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2% 정도.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이 싸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심리적 편향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냥 싸니까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나 성장 스토리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당신 자료들도 그 점을 계속 강조했고요. 특히 저가주는 싸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인데요. 이게 좀 제일 흥미로웠어요. 수익성 기준? 아, 그 의도적 비수익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익성이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익을 안 내는 기업. 이게 좀 독특했어요. 네,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장주, 특히 텐베거 후보들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보통은 이익 잘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실제 텐베거 사례들을 보면요. 초기 단계에서는 적자거나 이익이 아주 작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PER이나 ROE 같은 순이익 기반 지표로는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놓치기 쉽죠. 그럼 뭘 봐야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평가받거든요. PER이 30배, 100배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 회사가 지금 적자라면 그 이유가 단순히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같은 곳에 현명하게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적자인지? 맞습니다. 당신의 자료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텐베거 후보를 골라내는 4가지 정량적 기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높은 CAGR, 효율적인 R&D, 특정 시총 및 주가 범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좀 유연한 관점까지요. 네, 이 숫자 필터들이 당신의 투자 분석 여정에 좀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숫자 너머의 이야기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룬 이 정량적 기준들을 넘어서 당신이 한번 다음 단계로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질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진의 비전이나 실행 능력, 아니면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우위, 특허라든지. 아, 그런 것들이요? 네, 또 직원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기업 문화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10배 성장을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요? 확실히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네,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